까리타스의 천막을 넓히자 세상과 함께 꿈꾸며 월강 소나타 두 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 세 분 오셨는데요. 먼저 영만이 어머니, 그리고 순범이 어머니, 수인이 어머니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제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네, 예, 드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요. 그쵸. 얼굴도 조망만하시고 화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실물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가 영화 볼 동안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 수녀원을 쭉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둘러본 소감을 좀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수녀원에 오시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엄마 학생 이미경입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냥 자체가 그냥 보는데도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이렇게 공기도 정말 좋고 저희는 도시에서 이런 공기를 거의 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 자체로 너무 힐링이 되고 아무튼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또 특별한 곳에도 이렇게 또 오게 됐구나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2학년 6반 건순범 엄마 최지영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산 높이 이렇게 있는 걸 참 좋아해요.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산속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여기 딱 들어오면 너무 아기자기하고 화분의 꽃들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그런지 그렇고요. 또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해놓은 작품들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뻤어요. 예, 세상에 여기 와서 좀 한 몇 달 살다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엄마 김명임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좋은 말은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 접어들었을 때 생각은 색깔이 되게 예쁘다.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온 것처럼 힐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평화 그 자체구나 하는 거를 제일 처음 첫인상으로 받았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보고 처음부터 막 웃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요. 처음에 일단 심각하게 안으면서 먼저 울고 그 다음에 표정 갖고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웃지 처음부터 첫인상부터 잘 이렇게 웃는 얼굴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덕분에 저희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들을 참 잘하십니다. 저희가 영화를 정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를 얼마나 찍으셨어요? 얼마 동안? 3년 넘게 3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뭐 영화가 시간이 한 1시간 40분이라고는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 담고 싶었던 또 좀 못 담아서 아쉬워했던 그런 감독님께서도 그랬던 장면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하지만 또 영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스토리들도 엄청 많은데 영화에서는 아무튼 어떤 팩트만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어요? 네. 감동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또 슬프기도 하고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는 이제 저희 감독님 자랑을 좀 하자 그러면
뭐 보시는 분들마다 뭐 다큐라고는 하지만 다큐가 다큐답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좀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잘 봤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영화가 그냥 이 스토리가 저게 끝이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그 저기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보고 봤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대는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 많은 분들이 더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뭐 많이 다큐가 보통 5,000명 정도 보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7,000명이 좀 넘게 보셨다고 해요. 공동체 상영 제외하고인가? 그래서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세월호 이야기라 그러면 다들 처음에 딱 접할 때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못 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정말 재미도 있고 그런 감동도 있고 또 뭐 슬픔도 있고 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다 잘 담아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올해도 10주기가 돼서 사실 또 저희 세월호 이야기 다큐나 영화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공동체라도 상영을 어디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권해주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세월호를 기억하는데 이 저희 장기자랑 영화가 또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런 영화 다큐로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는 좋은 영화라고 많은 분들이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주변에 좀 홍보해 주셔서 다른 곳 수녀원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네,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쪽 영업이사를 맡고 계신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인 어머니께서는 이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이렇게 개봉하고? 저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상영회 한 다음에 집이가 있으면 미리 가서 같이 보고 나서 이렇게 GV를 하고 그런 기회가 좀 많았었어요. 처음에 다른 분들은 되게 바쁘시고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 되게 잘 찍으셨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들이 이 두 분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언니다. 언니만 너무 착하게 나와서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영화에서만 좀 착하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뭐 장기자랑 영화 GV 간다 그러면 또 언니 칭찬받고 오겠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봐도 어차피 우리들은 익숙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진짜 최대한 농축해서 담았다 생각을 하니까 익숙한데, 또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세월호 엄마들 하면 맨날 투쟁하고 울고 어디 가서 되게 심각하게 침착하게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발언하고 분위기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놓고 내려오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저희 안 그러거든요. 닥터지게 싸우고 욕심도 내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냥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재수없거나 무서운 인간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순범 어머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시고 되게 저도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내가 찍었지만 내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대사나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연극을 한 지금 4번째 작품을 하고 있고 영화를 이제 처음 찍었지만 나는 대사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 손바닥에 쓰신 거. 아니 왜냐하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 되면 5편을 다 공연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할까봐 이제 사실 걱정이 순간에 됐어요. 이 질문에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또 하면 돼요. 우리 아들의 내 꿈은 모델이야.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꿈이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어설프게 하긴 했어도 이제 이번에 할 때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하면 진짜 유한하게 정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한번은 보러 오세요. 5편 다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자기 자랑해서 제가 그 선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이 어머니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세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시작할 때 똥아영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히 똥아영 역할이 요즘 그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사회성이 전혀 없는 자존감이 바닥인 그냥 혼자 움직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 대사하는 게 그냥 상상 속 만화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많은 애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봉사를 하면서 1년간 학교 텃밭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 날 가서 학교 뒤에 산에 있는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내려와서 아이들 수업하는 거를 둘러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아들은 한번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10년 만에 나와서 진짜 애지중지 잘 키운 아들이니까. 그러면 정말 애들 노는 게 엄마들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학교 가서 정말 활발하게 잘 놀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런데 2년 전연하면서 놀더라고요. 남자애들인데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걔네들 그냥 문화인 거예요. 이 녀석 저 녀석 그게 아니라 2년 전연이 그냥 평상시 언어이고 그런 거를 보고 너는 왜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니? 진작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마 이건 그냥 우리들 언어이고 제가 대신 집에 와서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터치를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질문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좀 혼자 노는 앉아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애들 놀 때 어울리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가 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이랬겠구나 하고 대신 느끼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원피스 만화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도 이렇게 주인공하고 이런 식으로 교감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 모든 기준이 장기자랑할 때는 내가 아이가 된 것처럼 정말로 아이들을 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100%가 아니라 1000%, 10,000% 되도록 모든 엄마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관절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사랑에 대해서는 딱 그 수준만큼 그리고 이미 살은 엄마의 마음을 얹어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전문 배우가 아니고 좀 어설픈 엄마들이다 보니 그래서 조금 관객분들이 조금 더 알아봐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이만큼 가져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솔직히 다시 봐도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나의 그 본심을 드러내고 질투도 하고 여러 가지 배역 때문에 말도 상하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다시 저 장면 삭제하고 싶다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삭제는 아니고요. 뭐 그때 막 감정들이 사실 제 마음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솔직하게 표현되긴 했는데 조금 영화에 대해 이제 불만이라 하면 저는 감독님한테도 그랬어요. 감독님 이거 노란 리본 극단과 감독님 이 영화를 위해서 제가 희생합니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 여기서 뭐 이게 뭐 배역 다툼으로 이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배역 다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시기가 이 장기자랑을 하면서의 이런 다툼이 시작된 건 맞는데 배역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배역조차도 얘기를 한 거죠. 이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이 그 극단에서 사실 엄마들이 되게 힘든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끊임없이 저와 그만두신 이제 동혁이 엄마가 이 자기자랑을 하면서 그만뒀거든요.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고 그냥 지내는가 하면 저는 불이한 거는 못 참고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격인 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를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 엄마가 그만두고 저는 이제 연극을 저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전에 했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의 그런 했던 배역 맡았던 배역과 장기자랑의 배역을 이제 연관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 제기가 돼서 그랬던 거지 결코 배역 때문에 다툼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제가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그 영화 보니까 어때서? 내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안 그렇다고 이건 저를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손녀님들도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이게 뭐 부당하다 싶으면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제가 절대 뭐 배역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나중에 연극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연극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 스스로에게 그냥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해도 난 당당하게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 배역 하나 가지고 내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기억여행에서는 노란 리본을 누가 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이 배역이나 이제 엄마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같이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정말 가족들보다 훨씬 더 이제 세세하게 마음들을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이제 감독님도 저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저 성격과 수윤 언니 성격은 또 그리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그 감독님께서 배역을 정해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각자 이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색깔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각자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배역 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좀 후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영화에서 살려주셨어요. 영화가 정말 맛깔나게.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출연하신 분들 다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었고 특히 이제 감독님 정말 뵙고 싶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들을 어쩜 그렇게 잘 이렇게 달래고 또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가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직접 못 뵀지만 꼭 전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네 그리고 네. 저희 감독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화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극한 직업이다. 네, 많은 분들이 감독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 힘들고 아픈 엄마들을 그렇게 다독거리고 뭐 어려운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모든 순환을 다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래도 이 연극을 끝까지 이렇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연극을 끝까지 이렇게 무대에 올리기까지 엄마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정말 어떨 때는 좀 많이 화가 나고 할 때도 있었어요. 왜 감독님은 내 말 안 들어주고 왜 저렇게 쩔쩔매면서 저렇게 남의 편을 저렇게 들고 저러지? 그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감독님한테 저는 많이 항의하고 많이 건의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정말 감독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님의 그 힘든 마음을 이제 이해해서 이제는 다들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진짜 연극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연극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계속 이번에 하신다고 하던데요. 4월에. 언제 하나요? 제일 잘 소개를 막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노란니보 극단의 홍보 이사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란니보 극단의 이야기와 연극 보러 오라고 제가 막 그냥 좀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명함을 어떤 분이 저를 주시면 제 어장에 들어오면 좀 피곤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러면서 제가 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이제 끊임없이 제가 연극 이렇게 공연 추천해 주시라고 공연 이렇게 열어달라고 제가 막 연락하고 문자하고 막 하니까 물론 공연이 있을 때도 연극 보러 오시라고 초대도 하지만 그런 제가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은요 벌써 장기자랑은 이제 3번째 연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여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5번째 연극 연속극 연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엄마들 7명의 엄마들의 각자의 에피소드예요. 저희 이야기를 무대에서 사실 하기는 참 쉽지 않았었는데 엄마들 7명의 이야기를 그 연속으로 보여준다 해서 연속극이고요. 그 각자의 아이들과 내 이야기를 각자 그 무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실명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는 이제 기획 공연을 하거든요. 이제 올해가 10주기 되니까 10주기 맞으면서 이제 기획 공연을 또 해마다 기획 공연을 열긴 여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10주기 기획 공연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한 8년 동안에 저희가 했던 작품이 5개 작품을 했어요. 근데 그 5개 작품을 5월 달에 매주 한 작품씩 매주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좀 전에 걱정했던 게 대사 외우는 것 때문에 언니는 맨 첫 번째 작품 때는 언니가 작품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이제 상기하거나 대본을 몇 번 읽어보고 연습 몇 번 하면은 다시 기억이 나는데 언니는 그 연극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고 그 5개 작품을 모두 또 몸에 익히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언니가 요새 되게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작품을 5월 달에 첫 주부터 금요일, 토요일, 금토해서 매주 그거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혹시 이제 저희가 여기로 와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경기권인데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꼭 오신다 그러면 초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5주 동안에 5개 작품을 다 올리니까 이제 그때 올릴 때 수녀님께 제가 그 포스터 홍보물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혹시 공유하셔가지고 어장에 네네 어장이 이제 갇히셔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셔요. 그래서 막 저기 서울 수도에 어디에도 수녀회 이런데 제가 그 사무 총무원 그런데 그 수녀님도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연극할 때 되면 그분들한테 쫙 제가 다 보내요. 이제 이렇게 수녀원 이렇게 가까운데 연락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러 오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5월달에 오실 수 있으시면 시간 내서 5작품 중에서 1-2작품이라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막 연락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연극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솔직히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어떠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 연극이 주는 나에게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눠야 되는 거야. 아,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수인 어머니께서 먼저. 그 다음에 순범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멀리 뭐 거제도나 그런 데 갈 때는 새벽 3시, 4시에 나가서 내려가서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새벽 한 2시, 3시 되거든요. 1박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여력이 안 되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들도 여력이 안 되고 이렇게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면은 그냥 가요. 저희가 피곤한 거는 2차적인 거고 왜 그러냐면 늦더라도 집에 와서 단 몇 시간이라도 자고 그 다음날 공연 있으면 또 나가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다른 어떤 투쟁의 방법으로 연극을 저희가 택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나 우리 세월호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통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거를 저희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부모니까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년 만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고연동화처럼 책을 되게 많이 읽어줬어요. 그때 했던 그 습관이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아이가 말을 할 때는 아이의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읽어주다 보니까 내가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는 어딘가에서 수인이가 지켜보고 있다. 수인아 지켜봐.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은 너에게 어떤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지 들어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 물론 집에 가면 힘들고 하지만 무대에 서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망가지고 그런 데가 많은데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연극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끊임없는 우리의 이야기, 네가 포함되고 내가 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 째려보시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말을 하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힘들 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제 홍성에서 안산을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그것도 힘든데 아까 언니처럼 거제도, 대구, 부산 이런 데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새벽 3시, 4시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딱 끝나고 나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앉아 계신 관객분들이 이 마음들을 다 벌써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힘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진짜 힘든데 몸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일어나지고 자동으로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어제 광주에 갔다가 사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안산에 도착해서 두 분을 태우고 8시에 다시 출발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은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힘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힘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아들하고 항상 저는 대화를 해요. 제가 이제 2층에 우리 아들 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업관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기업관 안에는 우리 이제 10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처음부터 2014년부터 만들어 왔던 것들을
저희에게 주면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집에 다 모아놨다가 지금의 이제 전시를 해놓고 제가 혼자 이 안을 삼으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순범이하고 항상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만이 어머니. 저는 말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많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쾌활하고 원래 좀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보내고 나서 그 유가족다운 어떤 모습, 유가족다운 프레임 그거 안에 씌워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엄청 힘들었었어요. 제 자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그걸 감추고 내가 슬픔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런데 그런 거를 깨트리게 된 게 이 연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찾아가서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근데 연극을 통해서 제가 개인 공연을 대학로에서 했었었는데요. 그 공연이 노래하는 공연이었었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PD가 저를 지켜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연극을 저희 연극 보고 하면서 어머님이 그동안에 그때 한 7년, 8년 정도 됐을 때 그동안에 영만이 엄마로 살아온 그 모습 말고 원래의 이미경의 모습을 보고 싶다. 원래 이미경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걸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그때가 트로트를 한참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민요를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민요도 배우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듣더니 어머니 민요는 좀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트로트 노래 강사가 되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노래 강사가 되는 거를 그 과정을 다 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노래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노래 강사가 돼가지고 복지관에서 제가 노래 강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무대에서 노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교육 이런 걸 갖다가 무대에서 다 보여주고 노래를 직접 하고 그리고 제가 노래방 가면 탬버린을 아주 재밌게 잘 되거든요. 아주 깨발랄하게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재밌게 제가 탬버린을 엄청 잘하는데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보고 싶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 무대에서 제가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자신의 틀을 깼죠. 내가 사람들에게 원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니 나는 앞으로 이제 나답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그 무대에서 사람들이 그 무대 보고 아마 다 진짜 깜놀했을 거예요. 영만이 엄마가 저런 면이 있구나. 막 트로트를 노래를 막 재밌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탬버리를 막 미친 듯이 탬버리를 흔들어대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을 틀을 깨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연극에 대한 이런 고마움 그게 제가 이렇게 다시 숨쉬고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밝게 제가 웃으면서 솔직한 그런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탬버린이 준비 안 돼서 다음 기회에 세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정말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전 궁금해졌어요.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어머니들이 이렇게나 사랑하고 정말 그리워하고 저는 그 순범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방을 닦다가 건순범 나왔다 막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이름 그때 어머니 보면서 느꼈거든요. 순범이는 정말 어머니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자랑해달라고 하시면 네. 자랑 많죠. 저는 이제 우리 수범이는 이루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이 셋과
저하고 이렇게 넷이 살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아들은 누나들하고 자라서 그런지 되게 야무지고 꼼꼼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그것도 나중에 알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알았어요. 아기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얘가 여성스럽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했다가 누나들한테 된탕만 혼났는데 집에서 제가 미용실 운영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마 대신 빨래도 다 해놓고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김치 볶음밥도 해놓고 어떤 때는 그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토스트 그런 것도 설탕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요리를 좋아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엄마를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런 아이였고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큰 누나하고는 7살 차이 나고 작은 누나는 5살 차이 나는데 누나가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퇴근하고 오거나 그러면 항상 와중을 나가주는 든든한 아들이었고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라 소리는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공부 이런 걸 원치는 않았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컴퓨터도 하고 있으면 네가 조금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라는 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때는 좀 후회도 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잘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갔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은 술도 못 먹는 줄 알았어요. 담배도 못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씩은 다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것도 못 해보고 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친구들 이제 생일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때 해볼 건 다 해봤더라고요. 소주도 좀 마셔보고 담배도 옥상 가서 친구 집에 옥상 가서 담배도 피워보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근데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요. 칭찬이라 하면 칭찬 말할 수 없이 착한 아들이었고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용돈을 줘도 용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모아놨다가 정말 지가 사고 싶은 거, 지가 필요한 거, 이런 걸 사곤 했어요. 마지막 수학여행 가기 전에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가 정말 신고 싶은 신발이 있었어요. 그 신발을 주문을 해놓고 수학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신발 오면 좀 잘 챙겨놔. 누나 신발 오면 잘 챙겨놔.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왔어요 신발이. 이제 보내줬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가고 나서 용돈을 제가 줬는데 그것도 테레비 밑에다가 또 2만 원을 넣어놓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알뜰하고 애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착하다고 해야 되나 어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섬세하게 이렇게 챙기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거의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더라고. 그냥 진짜 모르는 게 많았다고. 그래서 칭찬을 말할 수 없이 예쁘고 키도 180이고 몸에도 날씬하고 꿈은 모델이었고 그 모델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일기장 편지 노트 안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꿈이 모델이었다는 거. 나중에 가고 나서 집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막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계획표를 짜서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얘가 모델이 꿈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가고 나서 이렇게 많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애들은 나중에 다 더 같이 잘 되고 잘 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와버리니까 저도 지금도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아요.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수인이는 어떤? 그냥 고집도 세고 저는 그냥 세 가지만 말을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게임에 빠졌어요. 보통 말을 하면은 알았어 하면 지가 대답한 거는 지키는 아이인데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만큼 해. 그때 한참 게임하다 일본에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한참 나오던 때라 얘가 정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10년 만에 힘들게 별별 짓 다 해갖고 나는데 근데 하고 싶대요. 약속을 했어요. 학교 가서 졸지 말 것. 선생님이 너 존다고 만약 연락 오면 엄마 이 컴퓨터 갖다 때려 부셔버릴 거예요. 엄마가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엄마는 분명히 때려 부실 거예요. 그래 그럼 약속해. 그래가지고 거의 10개월 이상을 밤새도록 게임하고 5시에 끄고 엄마 저 1시간만 잘 테니까 깨워주세요. 그래갖고 1시간 자고 깨워주면 일어나서 저는 학교 가고 나는 낮잠 자고 좀 이제 그렇게 했는데 10개월 지나니까 이제 게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해. 그 다음에 핸드폰을 그때까지도 안 사줬는데 그 다음에 사줬더니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 약속은 지키는 애구나. 엄마는 참 대견하게 생각해 한마디 해놨는데 그 말에 갇혀갖고 정말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 생신 때 우리 내려가면은 항상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아이들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려가면서 노래 해봐 그러면은 막 FT 아일랜드 막 노래 막 부르고 가면서 사전 심사를 아빠한테 받으면서 한 곡 할 때마다 1,000원씩 받으니까 걔는 꼭 세 곡에서 3,000원씩 받아가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컸는데도 워낙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리워요. 평상시에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노래 소리는 듣지를 못하는데 꼭 할아버지 생신 때 내려갈 때만 차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여서 그것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립고요. 세 번째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농구부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농고는 농구부에 들으려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1년 동안을 집 바로 뒤가 동산이에요. 산이에요. 거기 가서 저한테 농구 기초부터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농구를 조금 해가지고 선수급은 아니어도 뭐 패스라든지 뭐 그런 기초적인 거는 알았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바운드 패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뛰어야 되고 세스 패스는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고 슛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1년 동안 진짜 중3 1년 동안 그걸 연습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동아리를 들었는데 선배들이 그랬대요. 야, 너 운동 좀 하는데 어디서 뭐 농구 해봤니? 아이 뭐 남자가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걔가.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안 되면 노력해라.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할 수 없지. 네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최선을 다한 순간을 즐겨라. 그거를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서 애가 진짜 노력하는 아이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백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려고 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한 가지만 알려주는 거는 안 좋구나.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까지 알려줬어야 됐는데 얘가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그것까지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노력만 하다 가서 가끔 이제 아이한테 뭐 글을 쓰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 다른 거는 엄마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가지 정말 미안하다. 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거 내가 미처 너한테 말해주지 못한 그거. 그래서 딸아이한테는 미리 그 말을 했어요. 큰아이가 수인이고 둘째가 정인이거든요. 이름이 남자 여자 좀 바뀐 것 같아도 둘째가 딸이에요. 정인아, 엄마가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안 된다고 네 자신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야. 얘는 3초 생각하고 바로 포기를 해요. 엄마 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속 편하고 행복한 아이인 거는 맞는데 딸아이는 그렇게 크고 있고 우리 아들은 최선을 다하고 너무 힘들게 가서 그게 항상 가슴이 아파요. 이상입니다. 우리 영만이는 어떤 아이야? 우리 영만이는 엄청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낙천적이고 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저는 저는 둘인데요. 큰아이는 중학교 졸업하고 외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큰아이는 또 성격 자체도 완전히 달랐고 영만이는 굉장히 애교가 많고 되게 살갑고 웬만한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애교가 많았으니까 뭐 늘상 조잘. 근데 큰아이는 되게 과묵하고 근데 큰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아이랑 같이 관계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영만이는 늘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니까 애기처럼 그때 떠날 때 그때까지도 뭐 목욕도 제가 시켜주고 입에다 맨날 뽀뽀하고 그래서 영만이는 되게 애교가 많고 되게 살갑고 저한테는 정말 딸같이 친구같이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면 되게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랬고 우리 영만이는 아이도 3명 낳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저는 되게 많이 정말 남편보다 더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영만이한테 모든 얘기를 영만이가 다 들어주고 잘 때도 우리 영만이 손 깍지 꽉 끼고 둘이 같이 자고 그렇다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만이가 그만큼 되게 살갑고 되게 다정다감한 그런 아이여가지고 여기 뭐 수인이 노래를 잘 안 했다는데 우리 영만이는 매일 랩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버거멀거리고 막 랩을 뭐 샤워할 때도 랩하고 그래서 지금 보내고 나가지고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없는 이 상실감이 너무 크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나 그런 건 모르지만 늘상 그렇게 집에서 제 수족이 되어줬던 것처럼 가까이 이렇게 있던 아이가 그래서 정말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우리 수녀님들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잘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이제 눈에 다 그려집니다. 그리고 늘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영만 연극상도 만드셨더라고요. 2회째 맞이하셨고 그 상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엄마들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그렇게 떠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고 잊혀지는 건 두렵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보내고 나서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에서 저는 개인 공연을 한 3차례 정도 개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다른 그냥 저희 극단 말고 다른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극단의 연출들이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분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연극쟁이들 되게 배고프고 힘들게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제가 피부로 느꼈었어요.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저희도 무대에 서봐서 무대의 맛을 알잖아요. 근데 무대를 맛을 알고 나면 무대를 절대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들도 연극도 하고 싶은데 또 자기의 또 삶도 영위를 해야 되니 뭐 알바를 한 뭐 2개씩 하고 바쁘게 뭐 하면서 또 연극단에 활동할 때는 또 연극 공연 올릴 때는 공연 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친구들 뭐 생일이 되거나 걔네들이 뭐 공연한다 그러거나 그러면 연락이 오면 그냥 후원금 쪽으로 뭐 간식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뭐 공연 끝나고 나서 뒤풀이할 때 식사비를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까 그 제가 개인 공연 그 노래하는 공연 했다는 그 친구랑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재단이나 이런 거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그냥 영만이 이름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럼 배우시니까 이영만 연극상을 만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무릎을 딱 쳤죠. 그거 너무 좋겠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연극하는 사람들을 제가 후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작년에 이영만 연극상을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그 행사를 시상식을 통해서 연극 배우상하고 뭐 특별상 또 작품상 뭐 이렇게 상 4개 부문에 상금하고 이제 상패를 이렇게 수여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2번째 시상식이어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규모 있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영만이를 기억하고 또 세월호의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되게 감동적인 그런 그 시상식이었었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뭐 또 축하나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이영만 연극상에 보내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세월호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상도 한 40여 분 정도가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영상 보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영만이를 기억하는 게 결국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거니까 우리 다 250명의 아이들을 함께 잊혀지지 않도록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앞으로도 그 영만 연극상을 잘 계속하고 꾸준히 앞으로도 더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것 같아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도 멀리서 오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앞에 이렇게 특별히 사복 입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보이시죠? 네, 저희 수도의 기도부대, 젊은 기도부대, 복음의 증거자의 자매님들입니다. 어머님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일찍 기차 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도 오셨고 또 멀리서 생활성소사에서도 2분 오셨고요. 또 저기 가깝지만 더 먼 초월에서도 가깝고도 먼 초월에서도 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진행을 막 하시면 말씀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시면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혹시 있으세요? 네. 마리안나 자매님이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 마리안나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죠?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너무 잘 들었고 영화도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나긴 하는데 표정은 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웃는데 눈물은 나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슬픈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되게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이렇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니까 눈물이 나서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느낌. 그래서 어머님들께 되게 감사해요. 어머님들 찾고 계실 텐데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네 우리 이렇게 되나요? 이제 라우라 선생님께서 네. 일단 그 세 분의 배우를 직접 보게 됐어요.
제가 세 분 이제 아까 영화 또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수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저렇게 그 아픔을 견디고 저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그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정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 본당에 이렇게 성당에 있을 때 그 어린 사람들,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의 그 장례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한결같이 예외가 없었어요. 너무나 예쁘게 사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정말 어디나 내놔도 자랑스럽고 그런 당당하고, 그리고 또 공통점이에요. 아까 세 분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느님 품에 바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도 역시 세 분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세 분의 어머니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지나오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성화되고 정화된 그런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늘 제가 너무 뜻깊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네. 제가 수현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저희가 어저께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계란도 주변에서 나눠주셨다면서요? 근데 이제 순환과 지금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저희가 축제로 이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칭하는 말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치유를 받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오히려 주실 것 같아요. 지금의 그 행보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마치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함께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기도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 사드리겠습니다.